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지금 저희가 안녕하지는 인사를 못합니다. 네. 인사는 그래도 그렇게 하시죠. 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이제 팬데믹 초기보다 더 빠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그래도 약간 정말 찔끔 한숨 돌리는 분위기긴 했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일단 뭐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이번 한 주간에 빠진 하락률이 1년 그날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빠진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크게 빠졌어요. 네. 네. 예,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수익률이 그래서 참 이러려고 주식한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야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 2100이잖아요. 네. 이 정도는 상상을 안 했고 못 했고 그래서 상상을 못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죠. 고객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쩔 거냐 이러면 그때 정말 죄송하게도 주식은 사고 싶어요. 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지금 아니, 주식은 뭐, 더 사고 싶다. 뭐 사과를 대표로 하시긴 하셨지만 아니, 사실 다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저희가 네. 모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대체로 전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었는데 네. 그냥 한 1, 2주 사이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위기는 없는데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길트체, 그 투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꼬리 효과라 그러나 리본의 끝 효과. 네. 한국이 리본 끝에 있는 것처럼 돼서 사실 한국이 자빠지려면 그 앞단에서 자빠져야 될 국가가 한 100여 개 이상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 개방 경제지만 주식도 개방 네.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직격탄으로 지금 다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심도 극에 달하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수자는 안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기는 아닌데 위기를 프라이싱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가늠하는 건 되게 좀 무의미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반대 매매가 제대로 한번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대 매매가 130%까지 그 유예가 되면서 계속 반대 매매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연되고 있습니다. 리볼빙이 되고 있군요. 예, 카드로 지금 치면. 계속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만약 오히려 반대 매매가 한두 번 정말 세게 나오면 이제 팔 사람이 한번 다 파는 거잖아요. 팔기 싫은데 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바닥이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반대 매매가 이상하게 잘 안 나오고 신용 잔고도 매우 느리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은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심리는 이미 바닥인데 반대 매매는 안 일어나서 네.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심리가 바닥일 땐 이거죠. 야, 이 남은 이 돈이라도 건지지 못하면 나는 망할 거야. 빨리 이 돈이라도 건져야 돼. 바닥의 심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냐, 그리고 뭐 세계가 공멸할 것이냐, 자본주의가 끝이 올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제일 바닥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임계치를 돌파하면 주식을 팔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임계치 근처 거의 경계선에 와 있다. 네.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채권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0bp가 오르든 20bp가 떨어지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좀 잘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20bp 오르고 20bp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럼 곱하기 365를 하세요. 라고 해요. 네. 0.2 곱하기 365 하면 70%예요. 하루에 70%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연- 요거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그 어제 30년 만기 국채가 미국의 25bp가 움직였거든요. 만기 곱하기 움직임을 하면 수익률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25bp짜리가 10년짜리가 움직이면 하루에 3% 오른 거고 30년짜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제 같은 날 그저께 같은 날
3%씩 움직인 거예요, 가격이. 네. 채권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주식도 그렇죠. 3%면 큰 거니까. 네. 그러니까 큰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채권을 할 때는 우린 뭐 주식을 하면은 한 주식을 뭐 1,000만 원어치 샀다, 1억 원어치 샀다 뭐 이렇게 되지만 채권은 한 번 샀다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네. 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3%면 그냥 1년 장사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주식도 3%면 크죠, 하루에 네. 사실. 근데 그 목표 수익률이 네. 주식처럼 높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채권은. 그렇죠. 예를 들어 연 5% 오케이 했는데 하루에 3%가 날라갔어. 네. 그러면 반년치가 다 날라간 거거든요. 네. 반년치 이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지금 엄청 패닉 커요. 셀링과 또 반작용이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미국 주식 그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되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VIX 지수가 지금 32, 33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올해의 맥스치는 38 이상이 맥스치였어요. 아마도 38 정도면 맥스치라고 봐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35가 넘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끝났다. 네. 하락 끝났다라고 보셔도 이거는 정말 잘 맞는 지표거든요. 너무너무 잘 맞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나쁜 거는 떨어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네. VIX가 안 올라가요. 네. 네, 그런 네. 부분도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도 사고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을 팔았고요. 그걸 전부 반대로 개인들이 했거든요. 코스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풋옵션은 사고 콜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지션이 바뀐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매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신호가 나오면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인 바닥 신호라고 느낀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면 네, 심리를 얘기하셔가지고. 네. 당일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바뀐 적이 있었나요? 전 진짜 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이런 시장에서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장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네. 그냥 그게 제일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저는 참참한 요즘 질문을 세미나 많이 다니고 엿보고 있어요. 근데 먼저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네. 지자방님께서 심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일 최전방에서 이제 싸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지금 각도기 점장님의 말을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게 한국 증시의 특성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든가 네. 어떤 뭐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네. 항상 이제 저점과 고점을 만들 때는 센티멘털이라고 하는 뭔가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작용해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9만 원대 이상으로 쭉 갔었을 때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알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가요. 그럼 거기다가 팔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이거는 분명히 좀 심한데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거기 갔다가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왔던 후폭풍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때 또 하나가 이제 그거죠. 큰 그림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망하면 안 된다. 네. 이 명제하에 움직였던 부분들.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인하하고. 그러니까 즉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기는 악재 나와도 뭐 잠깐 주춤했다가 후루룩 가죠. 반대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인상도 보시면은 각도가 75bp 이번까지 하면 4번 해보세요. 네. 각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6, 70도의 각도가 네. 올라가는 각도가. 각도 개념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크레이지한 각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이 이런 거에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챙길 여력, 마음 네. 싹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보면 저희가 금리 인상기 때 주식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뭐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큰 거 한 방 터져서 거기서 이제 한번 또 피 철철 흘리고 여기서도 피 많이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도 피 더 철철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리는 거 보고 이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올라오는 게 주식의 바닥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큰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물론 지금 제가 보는 시각도 오늘 나온 지표나 어제도 똑같았어요. 어제도 갑자기 네. 이거 완전히 통정매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 갑자기 동시효과에 선물이 7,000개 매수. 한국 시장이 그렇게 작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개별 종목은 아니니까. 네. 네, 뭐 너무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장중에 선물 한 5,000개로 바치더라고요. 바치는데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이나 저희 마음은
또 그럼 이제 무슨 이유야 그러고 막 찾기 시작해요. 네. 그럼 장중에 다른 때는 별 그게 네. 크지도 않았던 것들이 네. 아니 러시아에서 뭐 핵전쟁을 대비해서 뭐 요드를 애공받아 뭐 얼마어치도 안 돼요. 뭐 몇 억어치밖에 안 제 돼요. 말이요. 러시아 그거 그 큰 보고- 나라가. 예. 네. 아니 이거 그냥 물품 없어서 주문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악재를 재생산하는 거죠. 네. 이 심리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 이런 주가는 분명히 오늘도 외국인이나 포지션은 네, 위쪽인데 상방이에요. 주가가 밀리네라고 하게 되면 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상승분 다 반납해요. 네. 그러면은 내일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이, 일단 매도. 네.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러니까 일단 너 주식 갖고 있지. 너 팔 때까지 안 올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더라도 이렇게 올려서 사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받아가겠다 이거죠. 요즘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네. 시가에 한번 시가는 어차피 이제 반대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계산된 거 있으니까 그것 따라서 한번 움직이고 네. 그 부분에서는 한번 살짝 올려줘요. 맞습니다. 올려줬다가 줄줄 빠지는데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11시. 점심시간. 도시락 폭탄 아닌가요? 도시락 폭탄. 네. 12시부터 2시 사이 한번 더 밀어요. 예. 예. 왜냐하면 비싸게 안 받아줘. 예. 약세장 때 항상 예. 딱 그게 예.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다 계산되는 동시였어요. 리만 때도 딱 그랬어요. 똑같죠. 네, 정확하게 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분들 반대매매 나가는데 참 얼마나 억울할 텐데 그것까지도 탈탈 털어먹겠다고 그 저가에 받아주는 이런 예. 이걸 보면서 이게 자본주의구나. 그렇죠. 네, 그것도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 증시구나. 네. 그냥 울컥울컥합니다. 요즘 보고 있으면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루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런 징후가 나왔고 오늘도 다시 징후 나옵니다. 우리 지금 자리는 솔직히 저희가 그 RSI는 벌써부터 바닥 찍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격도를 한참 벌려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과 음. 이격도를 체크합니다. 음. 근데 그거가 90대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90.03인가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반등 나와야 돼. 오늘 같은 자리도 어떻게 보면 반등 나오는 자리예요. 네. 근데 그거마저도 반대매매 심하니까 이것까지도 안 주겠다고 그냥 장중에 밀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저께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매매가 거의 7천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네. 6월달 저점에 반대매매 고점이 8천 몇백억이었는데 거진 그래도 한번 나왔고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반대매매라고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은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지 텔레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반대매매가 직접 어떻게 보시죠? 반대매매가 예. 진짜 반대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장중 반대매매잖아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해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을 나올까봐 넣든지 미리 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기법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코로나 때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초가부터 왕창 빠지죠. 아 그냥 이렇게 예,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 그냥 자동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날리는 예, 거니까. 자동 주문 나가면서 날리는 거 있잖아요. 한가로 해서 무조건 예. 시장가로 그냥 밀어버리는 예, 시장가로 거니까. 밀어버리면 예. 갑자기 쭉 떨어지죠. 그때 그렇죠. CJ 제일제당이 하한가가 간 적 있어요. 장중에. 그 대형주가 장중에 하한가 갑니다. 네. 그냥 자동 매매로 네. 던져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장중에 빠지긴 빠지고 물량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야? 뭐 예를 들어 제일제당이 하한가라고? 그런 건 아니죠. 제일제당이 하한가 갈 일이 있어? 근데 그건 완전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진짜 반대 매매가 나왔다. 이번에는 코로나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니다. 네, 그 정도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제리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반대 매매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느낌으로 네.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신다는 예, 거죠. 예, 계속 메꾸고 있어요.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돈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게 원래 그분들이? 그래서 네. 코로나 때 어땠냐면 메꾸다가 더 이상 돈을 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쿵 빠지거든요. 100포인트 빠진 날 있어요. 1450.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오링 나잖아요. 네. 소위 오링 난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네. 신용을 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돼서 네. 신용 돈이 깡통 차는 거죠. 완전 깡통 네. 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안정이 안 될까요? 점도표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네. 점도표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점도표 이후 1년 정도 유지할 거라는 말이 사람 절망시킨 거예요. 네. 미국의 투자자들을. 4.5%
그래 4.5% 갖다 내려오면 상관없어. 음. 근데 4.5% 갖다 일정 기간 쭉 밀겠어. 라고 한 거잖아요. 내년은 밀겠다는 거죠. 예, 네. 23년 쭉 밀고 네. 24년 언제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밀어. 이거잖아요. 계속 go and stop 안 한다. 그러니까 점도표로만 보면 내년은 무조건 밀고 내후년에 빼줄게 정도긴 해요. 점도표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미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쉽게 죽지도 않죠. 이번에도 달러 빠지니까 바로 원자재 가격 오르거든요. 네.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 살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점도표를 올려놓고 쭉 밀리겠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니 국채가 4.5%면 채권 금리 7, 8%가 그냥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포드 같은 BB 채권은 8, 9%, 10% 나오지 않겠습니까? 포드가 더블 B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GM이 트리플 B인데 네. GM은 보니까 스프레드가 한 500bp쯤 나오더라고요. 트리플 500 B가. BP. 그러니까 이제 국채 다 합치면 9%쯤 돼야 발행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더블 B는 얼마인지 잘 숫자도 자체도 안 그러면 나와요. 두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겠죠. 발행 지금은 네, 더블 네, B니까. 더블 B니까. GM이나 그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 놀라실 숫자가. 텐데 포드가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면 하겠지만 잘 계산이 지면 안 되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니까 주식이 매력이 있는가? 라는 거죠. 주식이 과연 매력이 있는가? 저 GM 채권 사면 되겠지 생각하는 그렇죠. GM 주식 사는 GM 채권을 사면 돼.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니 시장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고. 근데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 하나는 금리가 그렇게 해서 고정돼서 옆으로 쫙 가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서 앞서 요구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구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평균 PER 배수가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이미 넉마하고 한국 시장을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기분에 따라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봐서 이 가격에 사가지고는 지수를 사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건전한 기업들을 샀으면 한 1, 2년 기다리시면 안 되겠어요? 네. 한 2년 정도의 수익률 못 얻으시겠어요? 괜찮은 수익률?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흔쾌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평균치가 지금 15배 정도 되잖아요. 이제 15배 정도 돼요. 15배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한 4%, 5%더 주면 9%, 10% 나오면 10%가 나오면 PER 배수가 10배까지 열려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지금 15배인데 10배까지 열려 있으면 밑으로 50%가 공간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1, 2%할 거고 예? 그리고 배당도 좀 1, 2%할 거고 그럼 그만큼 또 조금 PER 배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영국 뻥 터지고 채권 시장 안정 안 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뭘요? 지금 각도기님 하신 감독님 말씀에 하신 대해서. 말씀에 네. 대해서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시죠.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저희가 어떤 뭐 PDF 파일을 본다든가 그런 시장을 보면서 이제 수치화시켜서 막 나오는 이 변화들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솔직히 2,300선 깨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 정도에서 이게 주가가 밀릴 일이야? 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뭐 심리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네. 시장에서 이제 미리 다 땡겨옵니다. 앞으로 뭐가 저는 영국이 너무 싫어요. 네. 예전에 브렉시트 때도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은 뭐 유럽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제 돈 다 가져갔어요 그때. 근데 그때 금방 돌렸어요. 근데 브렉시트 때는 사실. 차라리 네. 터지고 나서 네. 해고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네. 예. 이번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똑같다.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뭐 터질 거 뭐야 뭐 어디 뭐 러시아야 아니면 뭐 유럽이야 뭐 지금 보니까 또 이탈리아 얘기 또 한참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얘기 나오죠. 네. 영국이야 이탈리아야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이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터질 것 같은데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 마음들. 네. 네. 그러니까 주식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왜 제가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 물어보는 게 이런 고수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보내실까 싶어가지고. 고수일 수가 없죠. 예. 그냥- 고수일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고객을 저는 요즘 이제 저는 매월 데이터를 자료를 내고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스텝스 채널에서 제일 많이 먼저 말을 하고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뭐
지난 8월에는 스텝스에서 했던 얘기는 4천 얼마일 때는 좀 어떻게 좀 줄여볼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이번에는 원래 좀 빠져서 사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화요일 날 리포트를 내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채권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세미나를 그렇게 다니고 있고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각동이님 말씀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2, 3년 안에 설마 여기서도 물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죠. 뭐. 근데 왜냐하면 제가 왜 아까 그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반대면 왜 물어봤냐면 네.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바나에서 얼룩말이 10마리가 있어요. 사자가 딱 왔는데 한 마리를 얼룩말을 먹어야 9마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은 놈만 패. 나는 지금 얼룩말이 안 되고 싶은 거지 그 한 마리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얼룩말이 다 아픈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런 누가 죽지 않아도 시장을 돌릴 만한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외국인은 받쳐주고 개인이 산 게 혹시라도 요 정도 가지고라도 이렇게 얼룩말이 좀 아픈 거 끝난 건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저는. 네. 이럴 때는 네. 얼룩말 10마리가 네. 회의를 해야 됩니다. 누굴 보낼까? 누가 한 명 빨리.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보통 그렇죠. 네. 양육강식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 자원이. 제일 약한 놈 보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내 상황은.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네. 사자가 한 마리 더 옵니다. 부부예요.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네, 한 마리가 더 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더 죽어야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말장난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심리가 이렇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사자 하나로 안 끝나면 어떻게? 이런 분위기. 네. 한 마리 더 오면 어떻게? 이 네.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 최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이렇게까지 빌렸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다들 저점 안 깰 것 같았어. 네. 뭐 한 2,600도 쉽게 안 깨지는 자리.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몇 번 그렇죠.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네. 지난번 전저점 깨질 때부터는 2270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지금 이 2200선 밑에서는 이제 그때는 설마 했던 게 아까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뭐가 차올라와 있어요. 네. 툭 건드리면 팍 터질 것 같은. 네. 이게 제가 지금 어디 저녁 자리에 있다가 오는데요. 네. 좀 고기 냄새가 날 겁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네. 거기서 다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이 사는 게 맞다. 네. 손님들한테도 네. 교과서적으로 사는 얘기 많이 한다. 네. 근데 손님들은 이제 지난번부터 한 2,600 그때부터 하면 이제는 안 믿어요. 네. 그러면 그건 됐고 네.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대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때도 참아보자 했던 이 친구들이 네. 지금은 이분들도 다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거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못 올 뻔했습니다. 그냥 같이 술 마실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게 지금 가장 가슴 아픈데 네. 우리 열매 연구위원님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오늘 진행을 보시네요. 아니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니 뭐 좀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요. 네. 지금 달러가 강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 갖고 있는 분 중에 달러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강달러가 될 거라는 얘기는 했지만 뭐 어느 날 킹달러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갓달러 뭐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오면 달러 강세가 좀 멈추기만 해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든 거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유럽 탓이죠. 게다가 영국까지 합세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 연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유럽은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상황이 돼야 달러 약세가 끝났다. 왜냐하면 뭐 유로화가 60%가 넘으니까. 근데 이미 벌어져 있는데 여기는 75bp가 있는데 여기 50bp 하고 있으니 스프레드 더 벌어지니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영국까지 사고를 쳤으니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준이 드디어 뭐 25bp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려 하는 그때쯤이 되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50bp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주춤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마 시점은 내년 연초, 올해 연말 이후 12월 달 FOMC 끝나고 나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 시점까지는 섣불리 달러를 팔고 뭐 이렇게 이머징 국가의 주식으로 뛰어드는 수요가 강할 수 있을까? 그렇지. 네, 그 세계적인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생각은 비슷하게 할 거니까 유로화 꺾일 때까지 우리는 달러는 쉽게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네,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 완전 떨이 아닙니까? 완전 떨인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떨인데.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데 위기 없는 중에 가장 떨이 아니에요 지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싶은 거겠죠. 아직은 그렇죠. 원화 자산을 바꾸기 네. 싫은 거죠. 예. 이것마저도 그러네요. 이것마저도 고마워해라 이런 분위기 같고요. 오늘 매수한 2천억도 다 합치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이랑 다 합쳐갖고 한 거진 1조 가까이 샀던데요. 선물이랑 다 합치면 금액이. 선물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네. 왜냐면 그냥 싸졌으니까 계약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베팅하는 게 커졌어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런 배수 거죠. 커진 건 맞는데 예, 예. 근데 이게 보통 나오려고 하게 그러니까 저 지표 중에서 그거 있죠. MSCI 아까 말씀드린 거. 예. EWY. 예, ETF. 예, ETF 이거 보면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달러화로 환산한 한국 지수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월봉 한번 보세요. 네. 저희 대한민국 무슨 IF 구제금융 신청한 네. 나라예요. 이거 네. 보고 있으면 네. 이 정도까지 밀린 상황 쪽에서 이제 지금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죠. 아니 그러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야 이거 지금 쇼핑해야 될 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한 20% 담면고 있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반영한다. 삼성전자 뭐 사이클 한번 흔들렸다고 망하나요? 적산하나요? 네. 그런 것은 아닌데 네. 거기서 이제 고점에서 나왔던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달러화를 감안을 한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욕구가 땡기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네. 열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일단 더 강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일단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확인 좀 하자라는 심리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요즘 네.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버팁니다. 이런 장에서 먼저 빠졌기 때문에 버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 윗단에 있는 저희는 더 빠지나요?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달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유로화와 엔화 같이 비교해 가지고 이게 인덱스를 달러 인덱스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반대 상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달러 때문에 잘못하면 기업도 다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저러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 그거 아닙니까? 우리만 살겠다. 우리 사니까 인플레이션 니네가 다 가져가. 수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흥국 니네 죽는 거 상관없고 동맹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 뿌려놨어요 수출을.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는 상황들 많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동맹국들이나 세계를 보면서 그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업들이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네. 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 네. 하다 이제 자성과 반성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돼야 그러려면 또 이제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이제 피크아웃이 확실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가가. 그렇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단계가 이제 기업들이 죽겠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경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잖아요. 벌써 제레미 시걸 교수도 막 터뜨리잖아요 지금. 네. 네. 그냥 거의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욕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참 진짜 역사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증시 안정 펀드 얘기도 나오고 네. 공매도 금지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약간 카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셔 보셨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실제로. 정말 그냥 딱 체감하시기에 그냥 막 데이터로는 공매도 금지도 효과가 없다, 모두 없다 다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하시는 통화 수합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 수합이 제일 있다. 네, 제일 그거는 공매도 확실하게 금지나 증시 안정 펀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제 모르겠어요. 기억으로는 네. 네. 증한 펀드 들어오게 되면 더 빠집니다.
그때 더 파는군요. 네. 아 사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서 더 빠집니다. 증압펀드는 저는 공매도 금지는 어떻던 것 같으세요? 저는 공매도 금지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 효과적이다 네, 그거는.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안 파는 듯 하면서도 하루에 최소 3천억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아닌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 9월 달만 해더라도 지금 누적 보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도 쌓이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수가 없다 보니까 공매도가 더 커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금액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만약에 그러면 금지가 됐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지가 돼도 네.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예. 상상에 맡기는 것으로. 네. 네. 금지가 되는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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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도 보이다 보면은 그냥 아예 딱 문 닫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이런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제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만지작 거립니다. 네. 무슨 뭐 주머니에 동전이에요? 네. 만지작 거린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진짜 저희가 낭자했을 때 나와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구두 개입인 거죠. 쉽게 말하면 환율로 쳐도. 지금은 미리- 구두 개입이에요. 구두 개입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액션은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받아서 뭐 증권펀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라크 사태였나 뭐 그때쯤에서 저 한번 경험 제가 주식시장 들어오고 나서는 증압펀드가 쏴진 적은 없어요. 아니,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살짝 들어왔었습니다. 그 제가 책을 만들기만 하지 않았었나요? 만들고 쏘는 거 못 봤는데? 아니요 책을 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2차, 3차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다가 네. 첫째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확 밀고 어차피 매수 들어올 텐데 뭐 그러다가 거기서 미국 시장이 돌았나 그러면서 네. 거긴 그 다음에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권펀드는 먹죠. 저희는 다 죽어요. 그죠. 바닥에서 샀으니까 그러니까요. 먹죠. 예,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용도거든요. 방어도 있겠지만 어차피 증권펀드니까 수익률을 노린다.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진짜 그것 때문에 바닥에서 살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찐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나는. 그런 왜곡된 생각까지 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의도가. 그럴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매도 중지를 하게 되면 벌써부터 다 해놨어요. 뭐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거의 뭐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네. 공매도 청산 아니 금지한다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 바로 청산해야 되겠 이건 아니거든요. 네. 유진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뭐 얘기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장기로 갖고 있는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했는데 그럼 신고해. 네. 그 뭐 신고한다고 해서 뭐 우리 뭐 제재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예. 좀 이런 때는 지금 벌써 이제 대만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대만 쪽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당하는데 어떤 뭐 대만하고 우리하고 밸류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이 상황 쪽에서 네. 그거라도 해야 심리적으로는 좀 도움되지 않나 네. 생각 쪽에서 그 공매도 얘기만 하면 또 울컥울컥 할까봐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거다 어쨌든. 저는 생각하신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상법이나 좀 개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요? 요번에 일진 머티리얼스 아, 그렇게 그쵸. 비싸게 팔았는데 네. 주가 8% 빠지잖아요, 바로. 네. 소액주주도 같이 사줘야 네, 되는데. 소액주주 맞아요. 당연히 같이 사줘야죠. 미국처럼. 예, 미국처럼 해줘야죠. 그게 매수자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사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지를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대주주도 그렇게 비싸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에 남아 있는 애들은 모르겠고 내 것만 호화 요트로 다 네. 피난시켜줘. 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이 사회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상법 개정해 주면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서 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란다? 다 어떤 과연 진전성이 있을까? 진전성 별로 없다고 봐요. 그거는 네.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나 신용만 해주는 거지 별로 과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위기 오는 거를 이제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주가는 위기가 왔는데 그쵸. 실제 위기는 안 왔잖아요. 네. 막 영국이 저렇게 그 영국 채권 투매하고 하니까 마치 위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잘 못 봤느냐? 위기가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위기라는 거는 은행 시스템 붕괴가 되어지고 그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열어놓은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보냐면 은행권이 자빠지느냐 마느냐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권이 자빠지는 건 뭐냐면 빌려준 돈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빌려준 돈 못 갚을 애들이 제일 먼저가 어디냐면 신용도 나쁜 애. 아까 포드나 뭐 이런 좀 비싼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애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기준금리하고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갚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난 2009년부터의 차트 흐름인데요. 네. 보시면 2020년도에 이때 빵 올라갔죠. 이때 진짜 에너지 기업들 거의 도산 직전이었어요. 네. CCC 스프레드 보면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보다 위험이 커진 거는 맞는데 보시면 위기 상황에서 작성되는 스프레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 너무 은행들이 세게 당해가지고 그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위기화 가능성은 정말 극히 적고 여기서 정말 위기가 발생하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정말 이상한 일이 뻥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핵전쟁?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터져야 그런 게 터져야 진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은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꼬리 효과? 저쪽에서 흔들리니까 우리 쪽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위기처럼 보이는 거지. 한국도 아직 은행들은 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분기 이익만 봐도 이익 규모가 굉장히 컸고 좋았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은행이 레버리지 사업이고 레버리지 10배씩 쓰는 사업인데 10%만 작살나면 자본 다 까먹으니까 위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대출 가지고도 문제 삼더라고요. 그 자영업자 대출 가지고도 그 규모를 터지게 되면 BIS 배율 봤을 때 1.4%? 네. 이 정도 그냥 올라간다. 네. 그래도 건전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1.4%다 터지지 않죠. 그리고 뭐- 네, 당연히. 나온 기사로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꾸 안 되는 거 찾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네. 뭐 이게 혹시나 위기에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언론이 좀 심해요. 네. 뉴스가 또 이런 때 사람들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내 기사를 좀 더 많이 보게 할 거냐. 네. 좀 순화해서 말하면. 네. 들어보니까 근데 네. 지금 분위기는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문제고 크레딧 스프레드 지금 보여주셨지만 신흥국들 크레딧 스프레드는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크레딧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 지금. PF는 20%까지 금리가 올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은 경기 지표가 좋은 게 문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좋은 거는 위안이 안 되고 더 불안감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한국 상황이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고. 억울하다, 뭐 언론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니 그거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좀 심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언론도 쓴다고 하더라도 다양하니까요. 네. 지금 연합뉴스경제TV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당하거든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보면은 지수가 빠지는데 항상 저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수 막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왜 빠지지 하면서 검색해요. 그럼 뭐 하나 이상한 뉴스 가지고도 네.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이런 심리가 약할 때는. 네. 거기서 그렇죠. 또 그럼 그거 가지고 안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또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텔레그램부터 카카오톡까지 같은 메시지가 한 2번씩도 들어와요. 네. 이럴 정도로 돌아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매수의 근거를 매수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이런 거 네. 받고 있으면. 근데 그런 네.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근데 아까 열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만 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중에 결국에 그래요. 나중에 헐값으로 되면 그때 들어갈게. 네. 이게 그 헐값을 만드는 작업은 또 선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장중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열심히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포지션 정리는 옵션으로 해서 다 또 챙기고 ATM기예요. 네. 돈 많은 ATM기입니다. 잘 나오는 그죠? 뭐 아, 절대 예. 뭐 카드 넣었는데 돈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죠. 정확하게. 이제는 잘 안 나왔어요. 예. 왜냐면 저희도
개인 쪽에서 들어가는 파생 쪽도 좀 이렇게 어깨에 좀 큰 네. 자금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없습니다. 네. 한 5, 6년 사이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없고 뭐 그냥 움직이는 대로 휙휙 다 따라가고 그리고 받쳐주는 사람 없고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저항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관에서의 또 전혀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이 항상 받아줘요. 그랬다가 반대로 가시게 되면 이쪽이 또 받아줘. 그래서 제가 아까 통정매매는 아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수준까지 보일 정도로 그냥 저항이 없죠 전혀. 저항이 없다는. 저항이 없죠. 저항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는 ATM기에 넣으면은 왜 안 나오고 그래서 막 땅땅 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예 넣어주고 있어요. 비밀번호도 안 눌러도 될 정도로. 네. 네. 속상합니다. 네. 그럼 원래 보통 이제 그 심리는 전염의 효과가 있어서 그 하락장에서는 악재의 레이더만 돌아가고 상승장에서는 호재의 레이더만 그렇죠.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지금 이 정도까지를 상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죠.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 달러 기준으로 반토막이 더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옛날 3천원에서는 여전히 싸게 느껴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 객관을 하고 유체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얻어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비싼가?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과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주식 좀 해서 대가 소리 들락말락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뭐 100억대 이상의 주식으로만 돈을 버는 자산가들 엄청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뭐 하시나요? 엄청 물려 있죠 지금. 네. 거의 액션을 안 취하고 그냥 계신가요? 예, 대체로? 그냥 이제 그 버티기 들어갔고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싼 놈으로 교체 매매하고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지금. 꽉 차서 신용 쓴답니다. 이제 신용 쓰기 시작할 것 신용 같아요 씁니다. 그분들은. 네. 지금 저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또 네, 네. 바닥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네, 네. 남들 털릴 때 자기 써야 된대요. 네. 아주 그렇게 변태 같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 네. 아주 독한 사람들입니다. 네. 진짜 지금 그 누가 얘기했듯이 달러 is our currency고 but it's your problem이다. 문제도 니네 거다라는 네.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상황들이. 또 사실 매크로도 문제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나 종목이 좀 안 보인다. 전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주는 섹터가 있다든지 음. 이런 게 생겨야 될 텐데 지금 각자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반도체가 죽었고 네. 반도체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 시장 회복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주가는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2024년에는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가? 그럼 주가는 2023년 어디쯤에서 회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도 사실은 지금은 너무 좋지만 장기 차트로 보면은 다른 거 다 곤두박질 쳤는데 얘는 버티고 있거든요. 무섭죠 이제. 네. 이제 얘도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그 시크릿컬이 모두 안 좋으니까 화학 철강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시세를 한번 세게 뽑아가지고 올해 이제 오히려 꺾이는 장이니까 시세 뽑을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테마예요. 그럼 계속 좀 테마만 도는 거죠. 각도기님 관심 있게 보시는 네. 섹터나 뭐 섹터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증권 뭐 건설 말고 혹시 또 증권 다른 거 건설 있으세요? 죽었죠 지금 증권건설. 아니 그래도 그거 말고 이제 혹시 딴 거 갖고 있는 증권건설은 이제 기간을 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년 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혹시 네. 새로 들어오시는 게 없나 싶어요. 저는 지금은 제일 편한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음식료가 제일 편해요. 음식료. 네, 그래서 음식료 편입이 너무 적었다. 음식료. 음식료 편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역시 내가 조금 사니까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거 느끼고. 조금만 사세요. 많이 쓰시지 마시고. 있으면 있으세요. 죄송 농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은 가벼운 업종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무거운 업종보다는. 무거운 업종은 지금 다 물려 있고 가볍다는 뜻은 버텨야 되는 조금 건데. 뭐 내수나 뭐 이런. 네, 저 느낌으로. 의류 업종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의류 업종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의류, 음식료 이런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가벼운 업종들로 지금 편입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 매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하셔야 돼요. 조금 팔아도 되는 가격에 있는 놈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매도를 하고 네. 이건 정말 너무 싸 네. 하면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요. 제가 주식 비중이 30%인데요. 네. 오늘 좀 늘렸습니다. 네. 네, 늘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에너지 에너지.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게 보시나요? 이제 유가랑 상관이 없거든요. 자꾸 이제 유가, 에너지 가격과 함께 움직이니까 주가는 그래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같이 출렁이고 같이 움직이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이제 에너지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전기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에너지는 몇 주 연속 얘기하셨으니까 에너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에너지 말고요. 네, 몇 주 계속 에너지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네. 아, 그래도 2등, 그럼 2등. 네, 1등은 에너지, 2등, 네. 2등. 그래도 한 등이 더 있으실 거니까. 에너지에서 파생되는 뭐 강관 이런 얘기 다 했었죠. 다 했었죠. 하셨어요. 예. 예. 목요일 매주 오시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엔터도 했었나요? 엔터도 하셨습니다. 아 그럼 다 했는데요. 아, 네. 여전히 그냥 네. 다른 건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 각도기님 예.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테마가 움직이는데 네.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 3일 내로 짧게 움직이죠. 예.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상황 쪽에서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시장은 모르겠고 네. 그래도 시장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지쳐간다. 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도 만약에 이제 자연인이세요. 네. 네, 자연인인데 네. 이런 장에서 있는데 어차피 현금으로는 없다 네. 생각하게 되면은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진짜 오늘 될 종목 저 열심히 찾겠죠. 하루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전업투자자분들 같은 그렇게 해야죠. 아, 그거 당연히 집중합니다. 네, 해야죠. 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테마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저 테마만 하는 뭐 짤짤이 뭐 틱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밥벌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은 인정을 해줘요. 네. 그렇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래서 500원짜리 뭐 560원 가서 뭐 팔아서 뭐 수익 났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는 테마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이틀이라도.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혹시 지금 뭔 거 같으세요? 지금은 네. 없습니다. 아, 없다. 네. 오늘도 보니까 뭐 없다. 살아날 듯하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네. 경우 딱 그거죠. 네. 바이오 쪽에서. 예. 예. 오늘 바이오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야 뭐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거는. 바이오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바이오 에피스 원래 같은 주주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젠 물건을 네. 삼성바이오가 만들어주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이 만들어지면 만든다 이런 논리죠. 논리는. 한참 뒤에 하여튼 논리는 그래요. 논리는 논리는데, 그래요. 예. 논리는. 아직 뭐 논리는. 옛날에 다 청산됐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만들어주는 계약은 있을 걸 뭐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거는. 의리. 예. 의리. 의리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잘했으니까 우리 같은 편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로직으로 된 거예요. 예, 로직은 그래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네. 오늘 만약에 이제 전업 입장에서 저도 만약에 네. 그냥 활동 없고 이제 앉아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런 거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또 테마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약세장에서는 테마가 그냥 만약에 내가 시장을 그러니까 하다가 물리면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안 물려 이런 쪽은. 그 약한 쪽에서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시되 제가 이거를 뭐 그렇다고 뭐 그게 테마가 맞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그렇게 쏠리게 되면은 이용하는 것도 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 그럼 만약에 테마를 하시면 네. 오버나잇은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안 가져가시는 게 혹시 철칙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세다 싶으면 하루 가져가시긴 하세요?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아 그래도 네. 네, 얘기하셨으니까. 예. 이제 보통 이제 분봉의 흐름과 이제 세기로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세다 그러면은 근데 내일 시장에 대해서 미국 장이나 동에서 지금같이 변화무쌍한 장이다. 네. 그건 못해요. 그냥 무조건 자르는 네, 걸로. 근데 예. 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뭐 1, 2% 마이너스라고 해도 자르고 가는 게 맞죠. 아 밤에는 무서우니까. 네. 네, 근데 좀 이제 뭐 자리나 이런 거 봐서 그냥 가져가도 내일 한 번 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져가 봐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웬만하면 너무 변화무쌍할 때는 자르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일도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 정도 빠졌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돌아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넘겨도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이 정도. 네. 저희 만약에 미국 시장 빠진다고 그래도 오늘 저희는 다 반납했어요. 네. 그럼 뭐 내일 미국 빠져도 일단은 시작은 그건 모르죠. 네. 시작은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렵네요. 이게 어렵다. 원래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집안일 잘 못 챙겨요. 뭐 딸 생일 잘 까먹고 이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쇠고 머리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뭐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혹시- 왜 단타도 안 하는데 머리가 빠질까요? 저희는 좀 이제 안타깝네요. 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제가 처음에 근데 이제 제 궁금한 게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가 배당이 되게 높잖아요. 되게 은행도 높아져 높고. 이제 더 높아졌죠. 네. 근데도 은행주도 총 요즘 빠지더라고요. 기업은행 보니까 이제 잘하면 10% 배당이 될 것 같이 돼 있더라고요. 예상으로만 보면. 거의 그 무위험 주식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망할 그거를 거는 아니니까. 해석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 채권은 아니니까 안 네. 망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배당을 내년에 결정하잖아요. 뭐 그렇죠. 주총. 그때 만약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회사에서 미안한데 올해 배당을 못 준다라고 말할까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간 배당이니까. 그렇죠. 그런 혹시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 내년에 배당에 이렇게 결정할 때쯤 돼서 배당을 안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다.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봤고 배당 준다. 재작년 정도 수준 또는 그 이하로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거는 뭐 여전히 유효한데 2분기까지 그 금융업종의 실적을 보니까 좋아요. 정말 좋죠, 실적은. 예. 그러니까 이 약간 뭐라 그럴까 정신병들 상황이에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적자나는 수준의 주가가 나와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네. 이 회사들 곧 망하나?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망함이 있나? 물론 있죠. PF.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권할 때도 PF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피해라. 네. 지금 몇몇 증권사가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네.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네. 채권 발행 상당히 큰 규모로 결국 그거는 PF 걸려 있는 회사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뭐 조심하고 PF 발행이 별로 없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익이 안 빠져요. 놀랍도록.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아마 2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다면 내년 올해 연말까지도 실적이 조금 덜 빠지니 전년만큼 아니더라도 재작년 정도 수준의 배당은 줄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최저가다. 52주 최저가를 돌파를 했으니 그럼 작년도보다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배당은 못 주더라도 재작년만큼은 줄 거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보더라도 충분히 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밸류를 너는 원래 그 밸류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게 되면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하죠. 좀 올랐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PR 4배, PBR 뭐 0.3배 이게 한동안 기회다 보니까 이게 공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의 문제 같거든요. 사실 진짜 재밌죠. 지금 이제 0.7배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PBR 시장이. 코스피로는요. 네, 그거는 위기가 발생했어야 되는 거죠. 네, 위기가 발생했어야 되는 가격으로 지금 와서 저희가 조금 의외다, 좀 놀랍다. 물론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무서운 건 맞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세게 경험하게 될 줄이야라고 할 정도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야 미국 연준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한 거 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 힘이 센 줄 알았지만 이런 정도의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위기 없는데 IMF라든가 2008년도 리먼 사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한다? 네,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데 여기서 강하게 매수에 들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좀 찜찜함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느끼신 게 아닐까. 그 기운이 저는 조금 느껴지는. 이거죠. 단기로 저점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네. 뭐 여기서 빠져서 뭐 1700이 갈지 1800이 갈지 1900이 갈지 모르잖아요. 네. 이제부터 네. 논리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네. 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나는 3년 들고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1년, 2년 이상 갖고 있으실 수 있는 분은 뭐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만 저희가 2부를 또 맞춰야 될 시간이 어느새 되었는데요.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곽상준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